2024년 가을, 서울,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김동수 55세가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 옆에 아내 미영이 자고 있었다. 동수가 조용히 일어났다. 화장실에서 세수했다. 거울을 봤다. 55세. 주름이 깊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늙었네. 동수가 혼잣말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밥은 안 먹었다. 출근하면 김밥 사 먹을 거다.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올게. 아무도 안 들었다. 미영은 자고 있었다. 딸 하은은 병원 야간 근무. 동수가 문을 닫고 나갔다. 주차장. 낡은 봉고차. 택배 차량. 동수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덜컹거렸다. 10년 된 차. 오늘도 시작이다. 동수가 물류센터로 향했다. 물류센터. 새벽 6시. 택배 기사들이 모여 있었다. 동수가 차를 세웠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동수 형. 후배 기사 민호가 인사했다. 30대 초반. 입사 3년 차. 왔어? 네. 오늘 물량 많아요. 매일 많지 뭐. 동수가 웃었다. 컨베이어 벨트. 택배 상자가 쏟아져 나왔다. 동수가 자기 구역 상자를 골랐다. 강남구 일부. 삼성동 청담동. 상자가 쌓였다. 150개. 오늘도 많네. 동수가 상자를 차에 실었다. 하나씩.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55세. 20년 차.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차에 다 실었다. 동수가 운전석에 앉았다. 내비게이션을 켰다. 첫 번째 배송지. 삼성동 아파트. 출발. 동수가 물류센터를 나섰다. 오전 8시. 첫 번째 배송. 삼성동 아파트. 동수가 상자를 들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12층.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요. 문이 열렸다. 30대 여자. 감사합니다. 상자를 받고 문이 닫혔다. 동수가 다음 집으로 갔다. 오전. 20개 배송. 점심. 편의점에서 김밥. 차 안에서 먹었다. 오후. 50개 배송. 저녁. 30개 배송. 밤 9시. 마지막 배송. 택배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동수가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았다. 끝났다. 하루에 150개. 다리가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어깨가 아팠다. 동수가 집으로 향했다. 밤 10시. 집. 동수가 현관문을 열었다. 왔어? 아내 미영이 거실에 있었다. 응. 밥 먹었어? 먹었어. 동수가 소파에 앉았다. 몸이 무거웠다. 미영이 물을 가져왔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오늘 몇 개 했어? 150개.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안 하면 돈이 안 돼. 동수가 물을 마셨다. 하은이는? 아직 병원이야. 야근이래. 그래. 딸 하은. 25세. 간호사. 동수가 기특했다. 하은이 열심히 하네. 응. 우리 딸이니까. 미영이 웃었다. 동수가 방으로 갔다. 씻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20년. 택배 기사 20년. 35세에 시작했다. 공장이 망해서.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처음엔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다. 하지만 익숙해졌다. 동수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내일도 열심히 하자. 동수가 잠들었다. 이게 김동수의 일상이었다. 매일 20년간 새벽에 일어나서 택배 싣고 배달하고 밤에 돌아오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냥 평범한 택배 기사. 그런데 다음 날 동수의 인생이 바뀌었다. 다음 날 동수가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상자를 실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한 게 있었다. 동수 형.
민호가 다가왔다. 왜? 오늘 저 청담동 못 가요. 왜? 병원 가야 해서요. 아버지가 입원하셨거든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봐. 대신 청담동 물량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청담동. 동수 구역 아니었다. 얼마나 돼? 30개 정도요. 동수가 생각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형. 민호가 청담동 상자를 동수 차에 옮겼다. 동수가 출발했다. 오전에 자기 구역 배송. 삼성동. 100개. 오후에 청담동 배송. 30개. 오후 3시. 청담동. 동수가 첫 번째 주소를 봤다. 청담 하이파크 타워. 고급 아파트였다. 청담동에서도 제일 비싼 곳. 동수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32층.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동수가 혼잣말했다. 32층. 3201호. 동수가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초인종 옆에 명패가 있었다. 이정희. 동수가 명패를 봤다. 이정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 그런데 기억이 안 났다. 동수가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동수의 심장이 멎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70대. 흰 머리. 우아한 옷. 그런데 목. 왼쪽 목에 큰 점. 동수의 눈이 커졌다. 30년 전. 동수가 어릴 때 양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이 있었다. 동수야. 이게 네 친엄마야. 낡은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자의 목. 왼쪽에 큰 점. 지금 눈앞에 여자. 같은 위치에 같은 점. 동수의 손이 떨렸다. 택배요? 여자가 물었다. 동수가 정신을 차렸다. 아, 네. 택배요. 동수가 상자를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여자가 상자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동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 여자.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동수가 다시 명패를 봤다. 이정희. 이정희. 동수가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성인이 되고 고아원에 갔었다. 자기 기록을 찾으러. 고아원 원장이 보여줬다. 입양 서류. 친모 이름 이정희. 동수의 다리가 풀렸다. 복도 벽에 기댔다. 이정희. 목에 점. 나이. 저 여자가 나를 버린.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전. 아니 55년 전. 동수는 6개월 된 아기였다.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 담요에 쌓여서. 쪽지 하나와 함께.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1년 후. 충청도 농부 부부가 입양했다. 김철수, 박영순. 동수를 사랑으로 키웠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왜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평생 궁금했다. 그런데 지금 55년 만에 엄마를 찾았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부자가 돼 있었다. 동수가 복도에서 울었다. 한참 후 동수가 진정했다. 눈물을 닦았다. 다리에 힘을 줬다. 확인해야 해. 진짜 그 사람인지. 동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 경비 아저씨가 있었다. 저기요. 네? 32층 3201호 이정희 씨요. 네. 왜요? 혹시 몇 살이세요? 경비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걸 물어요? 아, 그냥 어르신이셔서. 택배 무거운 거 자주 오면 제가 올려다 드릴까 해서요. 동수가 둘러댔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이정희 할머니 75세예요. 75세. 동수가 계산했다. 1970년에 동수를 낳았으면 그때 20세.
지금 75세. 맞았다. 오래 사셨어요? 여기에? 20년 됐어요. 남편분이 건설회사 회장이었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동수의 눈이 커졌다. 건설회사 회장? 부자였구나. 동수의 가슴이 아팠다. 나를 버리고 부자가 됐구나. 아드님은 있어요? 동수가 물었다. 경비가 대답했다. 네, 아드님 한 분 있어요. 가끔 와요. 아들. 동수가 아닌 다른 아들. 동수의 손이 떨렸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구나. 나를 버리고 다른 아들을 낳았구나. 감사합니다. 동수가 로비를 나왔다. 차에 탔다. 운전대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왜? 동수가 울었다. 왜 버렸어? 그날 동수는 남은 배송을 겨우 끝냈다. 집에 돌아왔다. 미영이 물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동수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상자. 그 안에 사진이 있었다. 양어머니가 준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동수가 사진을 꺼냈다. 여자의 얼굴. 목의 점. 오늘 본 여자와 비교했다. 나이는 들었지만 얼굴 윤곽이 같았다. 점의 위치가 같았다. 맞아. 동수가 확신했다. 저 여자가 내 친엄마야. 그날 밤 동수는 잠을 못 잤다. 천장을 바라봤다. 과거가 떠올랐다. 1976년 동수 6살. 충청도 시골. 동수는 농부 부부의 아들로 자랐다.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박영순.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다. 동수야 밥 먹어. 동수야 학교 다녀와. 동수야 사랑해. 동수는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놀렸다. 야, 너 주워온 애래. 너 엄마 아빠 진짜 부모 아니래. 너 버려진 애래. 동수가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내가 주워온 애야. 어머니 영순이 동수를 안았다. 동수야, 내가 버려진 거야?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동수야, 앉아. 영순이 설명했다. 동수야, 사실이야. 뭐가? 내가 우리 배에서 나온 게 아니야. 동수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 어디서 왔어? 고아원에서. 영순이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게 네 친엄마야.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엄마야? 응. 왜 버렸어? 영순이 동수를 안았다. 모르겠어. 근데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이유?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동수가 울었다. 나 싫어서 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영순이 동수를 꽉 안았다. 동수야, 우리가 네 부모야. 응? 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네 진짜 부모야. 동수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동수는 양부모를 더 사랑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왜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평생 따라다녔다. 1988년 동수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은 못 갔다. 돈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공장에 취직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동수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우리 걱정 말고 네 걱정해. 아버지 철수가 말했다. 밥 잘 챙겨 먹고. 어머니 영순이 말했다. 동수가 기차를 탔다. 서울로 떠났다. 서울. 공장. 동수는 열심히 일했다. 기계 돌리는 일. 하루 12시간. 힘들었지만 참았다. 돈 벌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려야지. 25살. 동수는 결혼했다. 최미영.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 같은 나이. 착했다. 동수 씨 밥 먹어요. 감사합니다. 밥 먹다가 사랑에 빠졌다. 미영 씨 나랑 결혼해요. 네. 작은 결혼식. 행복했다. 30살. 딸 하은이가 태어났다. 예뻤다.
사랑스러웠다. 하은아 아빠야. 동수가 딸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내 아이.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35살. 공장이 망했다. 일자리가 없었다. 이것저것 했다. 건설 현장, 청소, 대리운전. 힘들었다. 그때 택배 회사에 들어갔다. 택배 기사 하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그게 20년 전. 40살. 아버지 철수가 돌아가셨다. 동수가 시골에 내려갔다. 장례식. 아버지. 동수가 울었다. 감사했습니다. 키워주셔서. 45살. 어머니 영순이 돌아가셨다. 또 시골에 내려갔다. 장례식. 어머니. 동수가 또 울었다.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이게 내 친엄마. 동수가 사진을 가져왔다. 서울 집 서랍에 넣어뒀다. 그 후로 10년. 동수는 친엄마를 찾지 않았다. 찾아서 뭐해. 날 버린 사람인데. 찾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택배 배달 중에 친엄마를 만났다. 찾지 않았는데 만났다. 운명이었다. 동수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찾아가야 하나? 말해야 하나? 분노가 올라왔다. 날 버리고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 새 아들도 있어. 슬픔도 올라왔다. 왜 날 버렸을까?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 동수가 뒤척였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그 아파트에. 동수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동수는 일찍 물류센터에 갔다. 민호를 찾았다. 민호야. 네 형? 아버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검사 받으셨는데 별거 아니래요. 다행이다. 동수가 말했다.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돼? 뭐요? 청담동 그 구역 있잖아. 네, 나랑 바꾸자. 민호가 놀랐다. 바꿔요? 응. 내 삼성동 일부랑. 왜요? 동수가 둘러댔다. 그쪽이 길이 편해서. 그래요? 응. 바꿔줄 수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원하시면요. 근데 팀장님한테 말해야 해요. 내가 말할게. 동수가 팀장에게 갔다. 팀장님 구역 변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민호랑 일부 바꾸려고요. 이유가? 그쪽이 제 집이랑 가까워서요. 팀장이 생각했다. 알았어. 민호도 동의하면 돼. 감사합니다. 동수가 웃었다. 이제 청담 하이파크 타워는 동수 구역이었다. 그날 동수는 청담동으로 갔다. 그 아파트. 청담 하이파크 타워. 오늘은 그 집 택배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다른 집 택배가 있었다. 동수가 32층에 올라갔다. 3201호 앞을 지나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인기척이 없었다. 동수가 다른 집에 배달하고 내려왔다. 로비에서 경비에게 물었다. 이정희 할머니요? 네? 외출하셨나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나가셨어요. 병원 간다고. 병원이요? 네. 요즘 자주 가세요? 동수의 눈이 움찔했다. 어디 아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다. 동수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젊은 여자와 아기. 목에 점. 동수가 사진을 오래 쳐다봤다. 이 사람이 맞아.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뭐 봐? 미영이 다가왔다. 아무것도. 동수가 사진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미영이 봤다. 이게 뭐야? 미영이 사진을 집었다. 젊은 여자네. 누구야? 동수가 잠시 망설였다. 내 친엄마. 미영의 눈이 커졌다. 친엄마? 응.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양어머니가 줬어. 옛날에. 미영이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거 꺼냈어?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찾았어. 뭘? 이 사람. 미영이 놀랐다. 찾았다고. 어디서? 동수가 설명했다. 어제 택배 배달 중에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서.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왔다. 목에 점. 이름 이정희. 확실해? 확실해. 다 맞아. 미영이 동수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찾아갈 거야?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 미영이 동수를 안았다. 천천히 생각해. 응.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며칠 후. 동수는 매일 그 아파트에 갔다. 그 집 택배가 없어도 다른 집 택배가 있으면 갔다. 3201호 앞을 지나가면서 엄마가 나오나 확인했다. 그날 동수가 32층에 올라갔다. 다른 집 배달을 하고 나오는데 3201호 문이 열렸다. 동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 여자. 이정희. 안녕하세요. 정희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동수가 더듬거렸다. 정희가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 분리수거 하러 가는 것 같았다.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목에 점, 얼굴, 눈, 코, 입. 내 얼굴이랑 비슷해. 눈 모양이.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으세요? 정희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동수가 눈물을 참았다.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동수의 심장이 멎었다. 혹시 이 아파트 택배 기사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정희가 웃었다. 수고하세요. 정희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동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날 못 알아봤어. 당연하지. 55년이 지났으니까.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알아봤는데 엄마는 못 알아봤어. 동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차에 탔다. 운전대를 잡고 울었다. 엄마. 55년 만에 부른 단어. 왜 날 버렸어? 동수가 한참 울었다. 그 후로 동수는 매일 그 아파트에 갔다. 그 집 택배가 없어도 방법이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 동수가 접속했다. 이정희. 청담 하이파크타워 3201호. 과일 한 박스 주문했다. 배송지 이정희. 받는 사람 이정희. 보내는 사람 익명. 다음 날. 물류센터. 그 택배가 왔다. 동수가 직접 주문한 택배. 동수가 상자를 들고 갔다. 청담 하이파크타워. 32층. 3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요. 문이 열렸다. 정희가 나왔다. 어머 과일이네. 정희가 상자를 받았다. 누가 보낸 거지? 정희가 송장을 봤다. 보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상하네. 누가 보냈을까? 정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혹시 지인분이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정희가 웃었다. 감사해요. 문이 닫혔다. 동수가 복도에 서 있었다. 엄마 얼굴 봤다. 오늘도. 가슴이 아팠다. 그 후로 매주. 동수는 정희 앞으로 택배를 보냈다. 과일, 건강식품, 꽃, 익명으로. 그리고 직접 배달했다. 정희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또 택배? 네. 이번엔 뭐지? 정희가 상자를 열었다. 비타민. 또 익명이네. 누가 이러는 거지? 정희가 웃었다. 우리 동네 팬이 있나 봐. 동수가 속으로 웃었다. 팬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동수는 정희의 일상을 관찰했다. 오전. 정희는 보통 집에 있었다. 오후. 가끔 외출했다. 병원, 마트, 저녁. 대부분 혼자 있었다. 경비에게 물었다. 이정희 할머니요? 아들은 자주 와요? 아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렇구나. 바쁜가 봐요. 회사 임원이래요.
동수의 눈이 움찔했다. 회사 임원. 그 아들은 잘 살고 있구나. 동수는 택배 기사였다. 하루 150개 배달. 몸이 아파도 일해야 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 아들은 임원이야. 분노가 올라왔다. 어느 날 정희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안 좋았다. 괜찮으세요? 동수가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정희가 억지로 웃었다. 요즘 좀 피곤해서. 정희가 택배를 받았다. 문이 닫혔다. 동수가 걱정됐다.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픈 건가? 경비에게 또 물었다. 이정희 할머니요? 요즘 어디 아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병원은 자주 가세요?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이요. 종양내과래요.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종양내과요? 네, 종양내과. 암.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엄마가 암이야? 그날 저녁, 집. 동수가 미영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픈 것 같아. 친엄마? 응. 어떻게 알아? 종양내과 다닌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종양내과면, 응. 암일 수도 있어.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영이 동수의 손을 잡았다. 찾아가. 뭐? 친엄마한테. 찾아가.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모르겠어. 미영이 말했다. 아프시다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동수가 미영을 쳐다봤다. 시간이 없다고? 종양내과 다니시면 심각할 수도 있잖아.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뭐라고 해? 그냥 솔직하게. 뭘?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무섭다. 뭐가? 거부당할까봐. 미영이 동수를 안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동수가 울었다. 고마워. 그날 밤. 동수는 결심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리고 찾아가자. 동수가 사진을 쳐다봤다. 젊은 여자와 아기. 엄마. 동수가 중얼거렸다. 기다려요. 2024년 11월. 동수가 친엄마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그 아파트에 갔다. 택배를 보내고 직접 배달했다. 정희의 얼굴을 봤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어느 날 저녁. 집. 동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미영이 옆에 앉았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거짓말. 미영이 동수의 손을 잡았다. 친엄마 생각하지?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응. 요즘 매일 그 아파트 가잖아. 어떻게 알아? 티나. 미영이 웃었다. 30년 같이 살았는데. 모를 줄 알아? 동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미안해. 말 안 해서. 괜찮아. 근데 이제 말해. 동수가 미영을 쳐다봤다. 뭘? 다. 속에 있는 거 다. 동수가 입을 열었다. 매일 가? 응. 그 아파트에? 응. 엄마 얼굴 보러.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택배 직접 보내. 내 돈으로. 알아? 과일, 비타민, 꽃. 익명으로. 왜? 동수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미영이 동수를 안았다. 그렇구나. 배달할 때만 볼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택배 보내. 동수가 울었다. 한심하지? 아니. 55살 아저씨가. 한심하지 않아. 미영이 동수의 등을 토닥였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동수가 더 말했다. 엄마가 아파? 아프다고? 종양내과 다녀.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종양내과면. 응. 암일 수도 있어. 동수가 눈물을 닦았다. 찾아가야 하는데. 그래. 말해야 하는데. 그래. 근데 못하겠어. 미영이 물었다. 왜? 동수가 대답했다.
무서워. 뭐가? 거부당할까봐.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날 버린 사람이야. 알아? 55년 전에. 알아? 찾아가면 뭐라고 할까? 동수가 울었다. 또 버리면 어떡해? 미영이 동수를 꽉 안았다. 안 버려. 어떻게 알아? 느낌이야. 미영이 동수의 얼굴을 잡았다. 동수야. 응. 엄마는 엄마야. 뭔 소리야? 버렸어도 엄마야.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하은이 생각해봐. 하은이? 하은이 버릴 수 있어? 절대 못하지. 그치? 미영이 말했다. 친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래? 버린 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이유? 모르지. 근데 분명 힘들었을 거야.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원망스러워. 당연하지. 55년이야. 55년. 알아? 한 번도 안 찾았어.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평생 궁금했는데. 알아? 왜 버렸나? 어디 사나? 뭘 하나? 알아? 근데 엄마는 한 번도 안 찾았어. 동수가 테이블을 쳤다. 재벌 부인이 돼서 잘 살았어. 동수야. 새 아들 낳고 잘 살았어. 진정해. 동수가 울면서 소리쳤다. 나는 택배 기사야. 하루 150개 배달해. 미영이 동수를 안았다. 알아? 다 알아? 동수가 미영 품에서 울었다. 오래. 한참 후. 동수가 진정됐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괜찮아. 화가 나서. 당연하지. 미영이 동수의 손을 잡았다. 근데 동수야. 응? 한 가지 생각해봐. 뭘? 미영이 말했다. 엄마가 왜 아직 안 죽고 살아있을까? 동수가 미영을 쳐다봤다. 뭔 소리야? 75세잖아. 암이잖아. 그래서? 근데 아직 살아있어. 미영이 동수의 눈을 바라봤다. 혹시 뭔가 기다리는 거 아닐까? 뭘? 몰라. 근데 느낌이 그래. 동수가 생각에 잠겼다. 기다린다고? 응. 뭘 기다려? 그건 만나봐야 알지. 미영이 웃었다. 찾아가. 늦기 전에.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동수는 계속 정희를 관찰했다. 매일 그 아파트에 갔다. 택배를 배달하면서 정희의 일상을 알게 됐다. 오전 10시. 정희는 보통 집에 있었다. 가끔 베란다에 나왔다. 화분에 물을 줬다. 동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봤다. 멀리서. 저게 엄마구나. 오후 2시. 정희는 가끔 외출했다. 병원. 대학병원. 경비가 알려줬다. 오늘도 병원 가셨어요. 그렇구나. 동수의 마음이 아팠다. 오후 5시. 정희는 산책을 했다. 아파트 근처 공원. 혼자 걸었다. 천천히. 동수가 멀리서 봤다. 외로워 보여. 정희의 뒷모습이 쓸쓸했다. 저녁 7시. 정희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창문으로 불빛이 보였다. 혼자 사는구나. 동수가 중얼거렸다. 어느 날. 동수가 로비에서 경비와 대화했다. 이정희 할머니요? 네? 아들은 자주 와요? 경비가 고개를 저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렇구나. 바쁜가 봐요. 회사 일이 많대요. 동수가 물었다. 할머니 외로우시겠네요. 그러게요. 항상 혼자시더라고요. 경비가 한숨을 쉬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요? 네, 5년 전에요. 건설회사 회장이셨는데.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쌍하시네요. 그러게요. 또 어느 날. 동수가 32층에 올라갔다. 다른 집 배달을 하고 나오는데 3201호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후반. 양복. 비싸 보였다.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다. 정희가 나왔다. 어머 주녀가. 왔어? 네. 잠깐 들를게요. 주녀.
정희의 아들. 동수의 이복 동생. 동수가 멀리서 봤다. 심장이 뛰었다. 준혁이 동수를 봤다. 뭐야? 택배? 준혁의 말투가 거만했다. 아, 네. 다른 집 배달이요. 동수가 대답했다. 준혁이 동수를 위아래로 후워봤다. 여기 자주 오나? 네. 담당 구역이라서. 그래. 준혁이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택배 기사들 너무 자주 오면 귀찮잖아요. 괜찮아. 친절하던데. 준혁이 코웃음을 쳤다. 뭐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동수의 손이 떨렸다. 분노. 저 새끼가. 동수가 참았다. 수고하세요. 준혁이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동수가 복도에 서 있었다. 저게 이복 동생이구나. 나랑 같은 엄마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르구나. 동수는 택배 기사. 준혁은 회사 임원. 같은 엄마인데. 이렇게 다르네. 분노가 올라왔다. 슬픔도 올라왔다. 동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왔다. 차에 탔다. 운전대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씨발. 동수가 욕을 했다. 처음으로. 씨발. 불공평해.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집. 동수가 미영에게 말했다. 이복 동생 봤어. 이복 동생? 응. 엄마 아들. 미영이 물었다. 어땠어? 동수가 이를 악물었다. 재수 없었어. 왜? 나 무시하더라. 택배 기사라고.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 놈도 있지. 같은 엄마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야.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걔는 회사 임원이야. 양복 입고. 그래. 나는 택배 기사야. 작업복 입고. 그래서? 동수가 눈물을 흘렸다. 불공평해. 미영이 동수를 안았다. 불공평하지. 근데 그게 네 잘못이야? 아니. 그럼 됐어. 미영이 동수의 얼굴을 잡았다. 동수야. 응. 네가 택배 기사인 게 부끄러워? 아니. 근데 뭐. 동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미영이 말했다. 네가 택배 기사라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렸어. 알아? 하은이 대학 보냈어. 알아? 그게 부끄러운 거야?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럼 됐어. 미영이 웃었다. 이복 동생이 뭘 알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동수가 미영을 안았다. 고마워. 며칠 후. 동수가 또 그 아파트에 갔다. 32층. 3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요. 문이 열렸다. 그런데 정희가 아니었다. 준혁이었다. 뭐야? 또 왔어? 준혁이 동수를 쳐다봤다. 아, 택배요. 동수가 상자를 내밀었다. 준혁이 상자를 받았다. 송장을 봤다. 보내는 사람이 없네. 뭐야 이거. 준혁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익명인데요. 동수가 대답했다. 준혁이 동수를 쳐다봤다. 요즘 익명 택배가 자주 온대.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과일 건강식품 꽃. 동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렇군요. 혹시 누가 보내는지 알아?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저는 배달만 해서. 준혁이 동수를 위아래로 후워봤다. 이상하네. 스토커 아니야? 스토커요? 독거노인 노리는 놈들 많잖아.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알아? 택배 기사가. 준혁이 비웃었다. 조심해. 이상한 짓 하면 신고할 거니까. 문이 닫혔다. 동수가 복도에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새끼. 자기 형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무시해. 분노가 끌어올랐다. 동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에서 경비를 만났다. 저기요? 네? 32층 아드님이요. 박준혁 씨요? 네. 무슨 일 하세요? 경비가 대답했다. 건설회사 상무예요.
건설회사요? 네, 아버지 회사요. 물려받았대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효도하시네요. 경비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오시면 30분 있다 가세요. 30분이요? 네, 바쁘시대요. 경비가 한숨을 쉬었다. 이정희 할머니 좀 불쌍해요. 왜요? 아드님이 자주 안 와서요. 동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저 새끼. 한 달에 한 번. 30분. 그게 효도야? 그날 저녁. 집. 동수가 미영에게 말했다. 이복 동생 또 만났어. 그래? 스토커래. 나를. 미영이 눈이 커졌다. 뭐? 익명 택배 자주 오니까. 스토커 아니냐고. 미친놈이네.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자기 형인 줄도 모르고. 그러게. 신고한대. 이상한 짓 하면. 미영이 화를 냈다. 뭐가 이상한 짓이야. 엄마한테 선물 보내는 게. 그러게. 동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걔도 불쌍해. 왜? 엄마한테 한 달에 한 번. 30분 온대.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들이야? 그러게. 우리 하은이는 일주일에 3번 전화해. 맞아. 동수가 웃었다. 그래도 우리 하은이가 낫네. 당연하지. 미영이 동수의 손을 잡았다. 동수야. 응? 빨리 가. 친엄마한테. 왜? 저 이복 동생보다 네가 나아. 동수가 미영을 쳐다봤다. 내가? 응. 네가 진짜 아들이야. 버려진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이야. 미영이 웃었다. 가서 보여줘.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곧 갈게. 어느 날. 동수가 평소처럼 그 아파트에 갔다. 3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3201호로 향했다. 그런데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양복. 서류 가방.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희가 나왔다. 오셨어요? 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동수가 멀리서 봤다. 저 사람 누구지? 서류 가방이면. 변호사? 회계사? 동수가 궁금했다. 다른 집 배달을 끝내고 내려왔다. 로비. 아까 그 남자가 나오고 있었다. 동수가 슬쩍 다가갔다.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이정희 고객님 건 마무리했습니다. 남자가 걸어갔다. 네. 아드님 찾는 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동수의 귀가 번쩍 열렸다. 아드님 찾는 건? 남자가 계속 말했다. 55년 전에 버린 아들이요. 고아원 기록 확인했고요. 동수의 심장이 멎었다. 55년 전에 버린 아들. 나잖아. 남자가 말했다. 네. 입양 기록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동수. 55세. 동수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김동수. 내 이름. 남자가 걸어가면서 말했다. 직업은요? 택배 기사입니다. 서울 거주요. 동수의 다리가 풀렸다. 엄마가 나를 찾고 있었어? 남자가 전화를 끊었다. 차에 탔다. 떠났다. 동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흥신소. 엄마가 흥신소를 고용했어. 나를 찾으려고.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찾고 있었구나. 엄마도 나를. 동수가 차에 탔다. 운전대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나를 찾고 있어. 55년 만에. 왜? 왜 이제 와서? 분노와 감동이 섞였다. 버리고 55년 동안 안 찾다가 이제 와서 찾아? 근데 찾고 있구나. 나를. 동수가 울었다. 그날 저녁. 집. 동수가 미영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를 찾고 있어. 미영의 눈이 커졌다. 뭐? 흥신소 고용했어. 어떻게 알아? 동수가 설명했다. 오늘 본 남자. 전화 내용.
김동수 55세 택배 기사. 다 알더라. 미영이 놀랐다. 그럼 곧 찾아올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어.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왜 지금이야? 뭐가? 55년 동안 안 찾다가. 왜 지금? 미영이 생각에 잠겼다. 혹시, 뭐? 암 때문 아닐까? 동수가 미영을 쳐다봤다. 암? 종양내과 다닌다고 했잖아. 응. 죽기 전에 아들 보고 싶은 거 아닐까? 동수의 가슴이 아팠다. 죽기 전에? 시한부일 수도 있잖아. 동수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빨리 가야겠네. 응. 늦기 전에. 미영이 동수의 손을 잡았다. 내일 가. 내일? 응. 더 미루지 마.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갈게. 다음 날. 동수는 택배 일을 안 했다. 연차를 냈다. 아침. 옷을 갈아입었다. 뭐 입지? 동수가 옷장을 뒤졌다. 평소에는 작업복. 오늘은 다르게 입고 싶었다. 미영이 옷을 꺼내줬다. 이거 입어. 깨끗한 셔츠. 바지. 이게 제일 나아. 고마워. 동수가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55세. 주름. 흰머리. 늙었네. 뭐가? 멋있어. 미영이 웃었다. 같이 갈까? 미영이 물었다.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혼자 갈게. 괜찮아? 응. 혼자 가야 해. 미영이 동수를 안았다. 잘 다녀와. 응. 뭐라고 하든 괜찮아. 알아. 내가 있으니까. 동수가 웃었다. 고마워. 동수가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탔다. 강남역. 택시를 탔다. 청담동. 청담 하이파크 타워. 로비. 동수가 들어갔다. 경비가 봤다. 택배 기사님 아니세요? 아, 네. 오늘은 사복이네요. 동수가 웃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왔어요. 그래요? 32층 이정희 할머니요. 만나러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32층. 동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늘이야. 오늘 말해야 해.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3201호 앞. 동수가 섰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떨렸다. 진정해. 진정해. 동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정희가 나왔다. 네? 누구세요?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동수가 입을 열었다. 저. 목소리가 떨렸다. 저. 택배 기사요. 정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택배 기사분. 근데 오늘은 옷이 다르네요. 네. 택배 있어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택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요? 동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김동수예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동수요? 네. 동수가 눈물을 흘렸다. 55년 전에. 정희의 눈이 커졌다. 고아원 앞에. 정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버리신. 정희가 벽에 기댔다. 아들이에요. 순간. 정희의 다리가 풀렸다.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김동수요. 1970년생. 고아원에서 입양됐어요.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이. 그 아이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내 아들이야?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희가 주저앉았다. 세상에. 정희가 울었다. 세상에. 세상에. 동수가 정희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택배 기사가 내 아들이었어? 네. 매일 오던 그 택배 기사가?
네. 정희가 동수의 얼굴을 만졌다. 눈이 닮았어. 정희가 울었다. 아이고, 아이고. 동수도 울었다. 어머니. 정희가 동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정희가 오열했다. 55년 동안 미안했어. 동수가 정희 품에서 울었다. 55년 만에 엄마 품에 안겼다. 정희의 집, 거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마주보고 정희가 눈물을 닦았다. 동수도 눈물을 닦았다. 진짜 내가 그 아이야? 정희가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 동수가 대답했다. 1970년 10월 15일생이에요. 맞아.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맞아. 담요에 쌓여서요. 쪽지 하나랑. 정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 쪽지. 내가 썼어. 알아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정희가 동수의 손을 잡았다. 손이 닮았어. 정희가 동수의 손을 쳐다봤다. 내 손이랑. 동수가 정희의 손을 봤다. 주름진 손. 하지만 손가락 모양이 같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정희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택배 배달 왔다 가요. 택배? 네. 한 달 전에요. 동수가 설명했다. 문이 열렸는데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때 알아본 거야? 네. 정희가 놀랐다. 어떻게? 55년이 지났는데. 동수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낡은 사진. 젊은 여자와 아기. 이거요. 정희가 사진을 봤다. 눈이 커졌다. 이 사진. 어디서? 양어머니가 주셨어요. 양어머니? 저 입양한 분이요. 정희가 사진을 만졌다. 이 사진. 내가 고아원에 줬어. 알아요. 아이랑 같이. 혹시 나중에 찾을까봐. 정희가 울었다. 찾을 줄 알았어. 근데 못 찾았어.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목에 점 보고 알았어요. 점? 네. 사진이랑 같았어요. 정희가 자기 목을 만졌다. 왼쪽에 큰 점. 이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알아요. 동수가 물었다. 왜요?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왜 뭐가? 동수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왜 버렸어요? 정희가 입을 다물었다.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저를 버렸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다. 55년이에요. 55년. 동수가 소리쳤다.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미안해. 왜 버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미안해. 싫어서 버린 건가? 귀찮아서 버린 건가? 동수가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는 재벌 부인이 됐어요. 그건 새 아들 낳고 잘 살았어요. 동수야. 나는 택배 기사예요. 하루 150개 배달해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같은 엄마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정희가 무릎을 꿇었다. 동수 앞에. 미안해. 정희가 바닥에 이마를 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수가 놀랐다. 일어나세요. 미안해. 일어나라고요. 동수가 정희를 일으켰다. 정희가 울고 있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다. 동수야. 들어봐. 뭐요? 왜 버렸는지. 설명할게.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설명이요? 55년 만에? 그래. 들어줘.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말해보세요. 정희가 소파에 앉았다. 동수도 앉았다. 정희가 입을 열었다. 1970년이었어. 네, 나 20살이었어. 정희의 눈이 멀어졌다. 과거를 떠올리는 눈.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 왜요? 돈 벌려고. 집이 가난해서. 정희가 말을 이었다. 식당에서 일했어. 서빙. 네, 거기서 남자를 만났어. 동수의 눈이 움찔했다. 남자요? 응.
네 아버지야. 동수의 심장이 뛰었다. 내 아버지요? 응. 누구예요? 정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대학생이었어. 잘생겼어. 그래서요? 사랑에 빠졌어. 바보같이.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임신했어. 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도망갔어.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망이요? 응. 책임 안 지겠다고. 비겁한 새끼네요. 동수가 이를 악물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겁한 놈이었어. 정희가 계속 말했다. 혼자 남았어. 20살에. 네. 미혼모였어. 그때는 그게 죄였어.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때는 그랬죠. 정희가 말을 이었다. 친정에 갔어. 도움 받으려고. 그랬더니요? 쫓겨났어. 동수의 눈이 커졌다. 쫓겨났어요? 응. 왜요? 정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창피하다고. 동네 망신이라고. 그게 뭔 소리예요? 그때는 그랬어. 미혼모는 죄인이었어.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이 문 앞에서 쫓아냈어. 어머니 부모님이요? 응. 네 외조 부모야. 동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말했다. 혼자 살았어.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요? 응. 단칸방에서. 정희가 과거를 떠올렸다. 너 낳고 6개월 동안 혼자 키웠어. 6개월이요? 응. 정희가 울었다. 근데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동수가 물었다. 뭐가요? 정희가 대답했다. 돈이 없었어. 돈이요? 응. 일을 못했으니까. 정희가 설명했다. 아기 있으면 일을 못해. 그랬겠죠. 어린이집도 없었어. 그때는. 네. 혼자 아기 보면서 일할 수가 없었어. 정희가 눈물을 닦았다. 저축한 돈 다 썼어. 그래서요? 굶었어. 동수의 눈이 커졌다. 굶었어요? 응. 얼마나요? 정희가 대답했다. 며칠씩. 동수의 가슴이 아팠다. 며칠씩이요? 응. 밥 먹을 돈이 없었어. 정희가 울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뭐가요? 젖이 안 나왔어.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젖이요? 응. 내가 굶으니까. 젖이 안 나왔어. 정희가 오열했다. 너도 굶었어.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응. 6개월 된 아기가 굶었어. 정희가 얼굴을 감쌌다. 울었어. 배고파서. 매일 울었어. 어머니. 나는 줄 게 없었어. 젖도 안 나오고. 분유 살 돈도 없고.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그래서 결심했어. 동수가 물었다. 뭘요? 정희가 대답했다. 이렇게 키우면 둘 다 죽겠다. 동수의 심장이 아팠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희가 울면서 말했다. 고아원 앞에 놓고 왔어. 네. 담요로 싸서. 따뜻하게. 네. 쪽지도 썼어.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정희가 동수의 손을 잡았다.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어머니. 귀찮아서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살려고 버렸어.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너를 살리려고. 나도 살려고.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정희가 동수를 안았다. 미안해. 그게 최선이었어. 동수가 정희 품에서 울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알아요. 너를 버리고. 나는 죽으려고 했어. 동수가 놀랐다. 죽으려고요? 응. 한강에 갔었어. 정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못 죽었어. 겁이 나서. 동수가 정희를 꽉 안았다. 다행이에요. 뭐가? 안 죽어서요. 정희가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한참 안고 있었다. 동수가 물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대답했다. 일했어. 열심히. 뭘요? 식당, 공장, 가게. 닥치는 대로. 정희가 말을 이었다. 5년 후에 남자를 만났어. 아버지요? 지금 아버지요? 응. 박재현이라고.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건설회사 회장이요? 응. 어떻게 만났어요? 정희가 설명했다. 식당에서 일할 때였어. 손님으로 왔어. 그래서요? 자주 왔어. 나를 보러. 좋아했구나. 정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응. 프로포즈 했어. 결혼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응.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말 못했어. 뭘요? 내 얘기.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요? 무서웠어. 뭐가요? 정희가 대답했다. 싫어할까봐.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미혼 뭐라는 거? 응. 아이 버렸다는 거? 응. 정희가 울었다. 그래서 숨겼어. 평생. 동수의 가슴이 아팠다. 평생이요? 응. 남편도 몰랐어. 죽을 때까지. 정희가 동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숨겨서.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응? 이해해요. 정희가 놀랐다. 이해해? 네. 왜? 동수가 대답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랬어. 미혼모가 죄였으니까요. 맞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정희가 울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동수도 울었다. 저도 미안해요. 뭐가? 소리 질러서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지. 화낼 자격 있어. 그래도요. 55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희가 동수의 얼굴을 만졌다. 근데 찾아와줬네. 동수가 웃었다. 눈물 속에서. 택배 덕분이에요. 정희도 웃었다. 그래. 택배 덕분이네. 두 사람이 진정됐다. 정희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녹차. 마셔. 감사해요. 동수가 차를 마셨다. 정희가 말했다. 동수야. 네? 보여줄 게 있어. 정희가 일어섰다.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상자를 들고 나왔다. 낡은 상자. 이게 뭐예요? 동수가 물었다. 정희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 서류가 있었다. 많았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서류를 꺼냈다. 고아원 후원 영수증이야. 동수의 눈이 커졌다. 고아원이요? 응. 어느 고아원이요? 정희가 대답했다. 네가 있던 고아원. 동수의 심장이 뛰었다. 제가 있던요? 응. 동수가 서류를 봤다. 보육원 후원금 영수증. 금액 5만 원. 날짜 1971년 1월. 1971년. 동수가 버려진 다음 해. 이게 뭐예요? 동수가 물었다. 정희가 대답했다. 매달 보냈어. 매달이요? 응. 정희가 서류를 넘겼다. 1971년 2월. 1971년 3월. 1971년 4월. 매달 영수증이 있었다. 50년 동안. 정희가 말했다. 50년이요? 동수가 놀랐다. 응. 지금까지. 동수가 서류를 넘겼다.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50년치 영수증. 600장이 넘었다. 이게 다 뭐예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가 대답했다. 죄책감이었어. 죄책감이요? 응. 널 버린 죄책감.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매달 보냈어. 익명으로. 익명이요? 응. 내 이름 안 밝히고. 정희가 설명했다. 처음엔 5만 원. 네. 나중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점점 늘었어요. 응. 돈 벌면서.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네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저요? 응. 입양 안 됐으면. 정희가 울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네 같았어.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정희가 동수의 손을 잡았다. 직접 못 찾아서 이렇게라도 했어. 어머니. 네 대신 다른 아이들 도와줬어. 동수가 울었다. 몰랐어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지. 말 안 했으니까. 동수가 서류를 쳐다봤다. 50년치? 50년이에요. 응. 한 달도 안 빠졌어요. 응. 동수의 정의를 안았다. 감사해요. 뭐가? 잊지 않아줘서요. 정의가 울었다. 잊은 적 없어. 알아요. 하루도.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동수가 물었다. 근데 왜 지금 찾았어요? 정의가 동수를 쳐다봤다. 지금이요? 네. 흥신소 고용하셨잖아요. 정의가 놀랐다. 어떻게 알아? 들었어요. 우연히. 정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랬구나. 동수가 물었다. 왜 지금이요? 50년 동안 안 찾다가. 정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 아파?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프다고요? 응. 어디요? 정의가 대답했다. 췌장암이야. 동수의 심장이 멎었다. 췌장암이요? 응. 언제요? 올해 초에 알았어. 정의가 쓴 웃음을 지었다. 말기야. 동수의 눈이 커졌다. 말기요? 응. 그럼.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한부야. 동수가 정의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요? 1년 정도래. 정의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찾은 거야. 저를요? 응. 정의가 동수의 얼굴을 만졌다. 죽기 전에 보고 싶었어. 동수가 울었다. 어머니. 정의가 동수를 안았다. 이제 봤다. 다행이야. 동수가 정의 품에서 울었다. 저도요. 다행이에요. 그 후로 동수는 매일 정의를 찾아갔다. 택배 일 끝나고 저녁에 정의 집에 갔다. 밥을 같이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배달 몇 개 했어? 150개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동수가 웃었다. 어머니 만나면 피로 풀려요. 정의도 웃었다. 어느 날 동수가 미영과 하은을 데려갔다. 어머니 인사드릴게요. 미영이 정의에게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최미영이에요. 정의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동수 잘 돌봐줘서. 당연한 거예요. 하은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녀 김하은이에요. 정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녀가 있었구나. 정의가 하은을 안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하은이 웃었다. 감사해요, 할머니. 정의가 울었다. 할머니라고 불러줬네. 그 후로 미영과 하은도 자주 찾아왔다. 정의는 행복해 보였다. 가족이 생겼네. 정의가 혼잣말했다. 55년 만에. 그런데 한 달 후 정의가 쓰러졌다. 그날 동수가 정의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다시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동수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경비에게 연락했다. 비상키 있어요? 네. 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해요. 경비가 올라왔다. 문을 열었다. 거실. 정의가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 동수가 달려갔다. 정의가 의식이 없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119. 119 불러주세요. 동수가 소리쳤다. 병원. 응급실. 정의가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 동수가 따라갔다.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동수가 복도에서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떨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따라오세요. 동수가 의사를 따라갔다. 상담실. 앉으세요. 동수가 앉았다.
의사가 말했다. 췌장암이시죠? 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나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한 달 정도입니다.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달이요? 네, 많이 진행됐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치료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의사가 말했다. 호스피스를 권합니다. 호스피스요? 네,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실. 정희가 누워 있었다. 깨어 있었다. 동수야. 정희가 동수를 보고 웃었다. 왔어? 네, 왔어요. 동수가 정희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괜찮아요? 정희가 웃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동수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제가 간병할게요. 뭐? 여기서. 제가 돌볼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 일해야지. 괜찮아요. 택배는? 휴직할게요. 정희가 눈물을 흘렸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있어요. 동수이 정희를 쳐다봤다. 55년 못한 거요. 뭘? 효도요. 동수이 웃었다. 눈물 속에서. 이제라도 할게요. 정희가 울었다. 동수야. 네, 고마워. 그 후로 동수는 병원에서 살았다. 정희 곁에서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미영과 하은도 번갈아 왔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죽이 좋겠다. 알았어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하은이 죽을 만들어 왔다. 간호사니까 요령이 있었다. 맛있어. 정희가 웃었다. 어느 날 이복 동생 준혁이 왔다. 어머니. 준혁이 병실에 들어왔다. 동수가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뭐야? 왜 여기 있어? 준혁이 동수에게 말했다. 정희가 대답했다. 준혁아. 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준혁이 동수를 쳐다봤다. 택배 기사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다. 네 형이야.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네 이복형이야.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정희가 설명했다. 55년 전 이야기. 버린 아들. 다시 찾은 것. 준혁이 충격받은 얼굴로 동수를 쳐다봤다. 그래서 맨날 여기 온 거예요? 응. 택배 기사가 아니라? 응. 형이야. 준혁이 동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동안 무시해서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몰랐으니까. 준혁이 울었다. 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알아요. 어머니가 말 안 해주셨어요. 알아요. 동수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잘 지내요. 형. 동수가 웃었다. 그래요. 동생. 한 달이 지났다. 정희의 상태가 나빠졌다. 대부분 잠을 잤다. 깨어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눈을 떴다. 동수야. 동수가 정희 곁으로 갔다. 네, 여기 있어요. 정희가 동수의 손을 잡았다. 부탁이 있어. 뭐요?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엄마라고 불러줘.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뭐라고요? 한 번만. 엄마라고. 정희가 웃었다. 55년 동안 못 들었어. 동수가 울었다. 엄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시 한 번. 동수가 정희를 안았다. 엄마. 정희가 동수를 안았다. 고마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정희가 말했다. 동수야. 네, 엄마. 용서해줘. 동수가 정희를 쳐다봤다. 뭘요? 버린 거. 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용서했어요. 진짜? 네. 동수이 웃었다.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알아? 네. 고아원 후원 보고 알았어요. 정희가 울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동수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응? 사랑해요. 정희가 동수를 쳐다봤다. 나도. 사랑해. 정희가 눈을 감았다. 웃으면서. 그날 밤. 정희가 숨을 거뒀다. 동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장례식. 많은 사람이 왔다. 정희의 지인들. 준혁의 회사 사람들. 동수의 가족. 동수가 상주로 섰다. 준혁과 나란히. 고인의 아드님이시군요. 네. 조문객이 물었다. 형제분이셨어요? 준혁이 대답했다. 네. 형이에요. 동수가 웃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유언장이 공개됐다. 변호사가 읽었다. 첫째 아들 김동수에게 재산의 50%를 물려준다. 동수가 놀랐다. 저한테요? 네. 준혁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뜻이면 따라야죠. 하지만 동수는 유산을 받지 않았다. 안 받을게요. 변호사가 놀랐다. 왜요? 동수가 대답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뭐요? 동수가 말했다. 이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어주세요. 변호사가 놀랐다. 장학재단이요? 네. 동수가 설명했다. 이름은 이정희 장학재단으로요. 네. 미혼모 자녀 지원하는 곳으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1년 후 이정희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 미혼모 가정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동수는 여전히 택배 기사였다. 매일 150개 배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동수가 택배를 배달하다가 고아원 앞을 지나갔다. 보육원. 자기가 있던 곳. 동수가 차를 세웠다. 잠시 쳐다봤다. 엄마. 동수가 혼잣말했다. 엄마가 원했던 거. 제가 해요. 동수가 웃었다. 보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동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렸다. 사랑해요. 엄마. 동수가 다시 차에 탔다. 다음 배달지로 향했다. 55세. 택배 기사. 버려진 아들. 그러나 지금은 엄마를 찾은 아들. 용서한 아들. 사랑받은 아들. 인생은 지금부터다.